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 창업 자금으로 과연 기업 경영할 수 있을까? 중소기업의 가장 일반적인 도전 트랙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거쳐서 그 다음 초기 창업 패키지,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로 가는 길인데 제일 중요한 게 팀이에요. 최대한 된다면 4억 7천만 원인데 갚지 않는 사업 자금이 있다고? 2편 정부 창업 지원 자금.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사장님, 창업한 지 7년이 안 지난 사장님, 걱정 많으시죠? 창업 지원 사업 아이템이 194개라고 하는데 7년 동안 내게 맞는 아이템을 찾자 언제 어디에 지원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나만의 정부 창업 지원 자금 로드맵을 과연 구축할 수 있을까? 사업계획서 작성도 힘든 일인데 오늘은 2편 정부 창업 지원 자금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창업 지원 자금은 사업화 자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 창업 자금으로 과연 기업 경영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갚지 않는 사업 자금이 있다고 시리즈는 8편으로 구성됐는데요. 1편 정부 지원 자금 총괄편, 오늘은 2편 정부 창업 지원 자금 영상에 담았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자금 조달 이렇습니다. 먼저 자기 자금부터, 그리고 자금이 부족하면 가족 친지 자금을 끌어다가 은행 정책 자금을 빚으로 하다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순서를 바꿔보자. 정부 지원금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은행 정책금융기관에 자금을 쓴 다음에 그 다음 내 자금을 하고 마지막에 투자 자금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쉽지 않지만 순서를 바꿔보길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의 생애 동안에 자금 조달을 받는 내용은 창업 3년까지 그리고 5년, 7년을 거쳐서 자금 조달을 받는데 무상한 자금은 총 22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업자금, R&D 지원자금, 수출자금 순서대로 다음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업지원사업 통합은 중소벤처부가 공고를 합니다.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전체 32개 기관 중 중앙부처는 15개 부처에 이릅니다. 중소벤처부가 예산이 제일 많습니다. 80%에 이르고 있고요. 광역단체 서울 경기가 또 제일 많습니다. 1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이렇게 내용이 방대한데요. 194개 사업에 1조 5천억 원, 1억씩 수혜받는다면 1만 5천 개 기업이 수혜를 받고요. 5천만 원씩 수혜를 받는다면 3만 개 기업에 이릅니다. 창업지원사업이 예산이 대략 1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3억 원까지 이르게 되는데 대략 한 해 동안에 4만 개에서 5만 개 기업이 수혜를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 예술 분야 기업, 예술기업 공모전도 있고요. 창업과정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문체부 사업이 따로 있는데 중소벤처부 말고 예술 분야라고 하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분야의 지원 사업을 도전하면 좋겠습니다. 농식품 분야라면 농식품부가 별도 예산을 갖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중소벤처부 지원할 수 있고 농식품 분야에도 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지만 농식품 벤처 육성 이런 사업도 각광받는 사업입니다. 노동부가 주관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에요. 예산이 대략 300억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갖고 창업을 하거나 또는 3년 이내의 기업이라면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에요. 창업 성공 패키지, 제도전 성공 패키지, 창업 성공 패키지 사업이 중소벤처부의 또 메이저 사업, 주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또 창업기업 지원 바우처 사업은 100만 원의 예산을 한 해 동안에 지원하는 것인데요. 바우처로 하는데 바우처 시간에 따로 영상에 담을 예정입니다. 정말 예산 많죠? 약 1,000억에 이르고요. 창업 성공 패키지.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는 소부장 분야가 있는데 50억 원에 이르고 있고요. 사내 벤처 육성 사업은 예산이 200억 되는데 중소기업은 해당이 없고요. 대기업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 1억 원씩이라 하더라도 아마 한 해 동안에 200개 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아주 괜찮은 사업이에요.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예산이 1,000억 원이라 됩니다. 이 사업은
창업 3년에서 7년에 이르는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창업은 빵년도부터 시작해서 예비 창업자부터 해서 3년까지, 그 다음 3년부터 7년까지 도전하는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정말 핫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정말 핫하죠. 무려 1,000억 원 정도에 이르고 있죠. 2,000억 원 됩니다. 별도로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는 또 예산이 또 300억 또 따로 있습니다. 가장 핫한 사업이에요. 정말로 핫한 사업인데요. 경쟁률이 말도 못합니다. 특히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는 경쟁률이 30대 1 엄청납니다. 대략 평균적으로 5천에서 7천 정도 됩니다. 5천이 안 되는 기업들도 있고요. 농업 분야는 따로 돼 있고요. 창업 성장 기술 개발은 R&D 분야라 R&D 때 별도의 영상을 내용을 담았습니다. 창업 지원 자금의 주요한 사업 아이템을 보면 일반적으로 소진공 분야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템이 있고요. 신사업 사관학교가 있는데 소상공인 자영사업자가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중소기업의 가장 일반적인 도전 트랙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거쳐서 그 다음 초기 창업 패키지, 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로 가는 길인데 이렇게 세 가지 지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상당한 기술력과 잘 구성된 팀이라면 세 개를 지원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두 가지 지원도 추천드립니다. 뭐 지원할 게 많다 그래서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예비 창업 패키지, 그 다음 초기 창업 패키지와 창업 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유사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39세 대표님 도전하면 참 좋습니다. 39세부터 전 연령이 지원하는 것이 초기 창업 패키지이기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 경쟁률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청창사는 아무래도 좀 경쟁률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다만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교육시간 40시간인데 반해서 청창사는 80시간. 좀 교육 많이 받죠? 어쨌든 선정되기만 하면 대박인 겁니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하려면 적격 창업이어야 됩니다. 설립한 지 7년 이내, 그리고 이 내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장에 설명해 놨습니다. 최종적으로 창업기업 확인서가 발급돼야 되고요. 많은 경우 이렇습니다. 개인기업을 운영하면서 동일한 주소지에 동종업종의 법인을 설립합니다. 창업 아닙니다. 그냥 설립입니다. 상법상 설립, 창업 아닙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지원을 받으려면 이 내용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개인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요. 같은 업종을 유지합니다. 창업 아닙니다. 법인기업이 타인으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종 업종을 유지합니다. 이것도 창업 아닙니다. 창업 아닌 것, 창업인 것 잘 구분이 필요합니다.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여부를 판정할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예요. 표준산업분류상 5자리가 일치하면 동종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5자리 끝자리가 다르면 이업종이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제조업이라고 하는데 전자집적회로를 제조한답니다. 기존 기업은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를 제조합니다. 26111. 그런데 비메모리용으로 전자집적회로를 제조한답니다. 그렇다면 26112. 창업입니다. 나홀로 도소매로 창업하는 기업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창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2천만 원 지원금을 노려보자. 성공 불융자 사업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술 창업, 제조업으로 내가 창업을 합니다. 많이 노려보면 좋겠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혹은 창업 성공 패키지, 마지막으로 창업 도약 패키지까지 이렇게 한다면 창진원의 창업 자금을 최대 4억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R&D 자금은 별도로 중복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사업 공고문을 확인하는 방법은 기업마당입니다. PC 버전으로 확인하시고요. 모바일로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한다면 K-스타트업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공고문을 다운받아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올해 48개 기관이 수행을 했습니다. 수행 기관입니다.
연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여성벤처협회 치열했죠. 무려 30대 1. 어마어마합니다. 떨어진 기업들 실력이 없어서 떨어졌다기보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쟁이. 초기 창업 패키지 초창패는 40개 기관이 수행을 합니다. 산기대, 전남대,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7개 기관이 수행을 합니다. 강원 창업보육센터 포스터고요. 창업도약 패키지 20개 기관이 수행을 합니다. 충북대 기술지주 포스터입니다. 각각 아이템별로 예비창업 패키지, 제도전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각각 아이템별로 영상을 담은 것이 있는데요.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평가 선정은 어떻게 할까? 잘 봅니다. 서류 평가를 받습니다. 경쟁률 30대 1이에요. 심사위원 8명이 한 개 기업당 사업계획서가 10장에서 20장이에요. 그 짧은 시간에 심사위원이 로봇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서류는 서류평가 면제받은 기업이 있고요. 가점 받은 기업이 있어요. 무엇부터 볼까요? 심사위원 8명이 어마어마한 서류를요. 여기에 비법이 있습니다. 다음 서류평가에서 이제 탈락시키고 난 나머지 기업, 발표평가할 대상 기업은 2배수 내지 3배수를 뽑습니다. 경쟁률이 2 내지 3대 1이라는 얘기죠. 심사위원 5명 내지 8명입니다. PT용 사업계획서 20장 정도 되겠죠. 그런데 발표평가를 하러 온 기업이 1차 서류평가 면제받고 온 기업이 있고요. 가점을 받고 온 기업이에요. 한마디로 특혜를 받고 온 기업이 있어요. 굳이 이야기한다면 골드메달을 받고 이미 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왔어요. 심사위원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볼까요? 어떨까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메달을 받고 왔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왔어요. 올림픽 예선을 거치면서 상당히 사람들한테, 관중한테 주목을 받고 온 기업이 있다고 친다면 어떨까요? 중요하다는 거죠. 이미 발표 평가를 하기도 전에 이미 메달을 받고 온 기업이에요. 노하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합니다. 발표 평가 고득점 순으로 하죠. 상황에 따라서 현장을 확인하는 수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한번 봅니다. 사업계획서 글만이 작성된 게 아니라 그림과 이미지와 프로세스 화려하죠. 한눈에 들겠죠. 이 기업은 IoT를 하겠다는 겁니다. IoT. 무슨 IoT냐면 조경 IoT. 대규모 골프장이나 대규모 정원에 사람들이 정원수가 다니면서 물을 주고 말랐나 어떻나 영향을 주고 하는데 이 기업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시스템, IT, 장비가 컴퓨터가 하겠다는 거예요. 센서가 하겠다는 거죠. 팀은 어떻게 구성하냐면 조경 분야에 수십 년의 업무 경력을 갖고 있는 대표자와 그 분야의 IoT를 개발한 뛰어난 개발자가 팀을 구성했습니다. 이런 팀이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선정됐습니다. 1억 원 자금 받았습니다. 다음 팀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여성만이 아니라 갱년기 여성은 아시아 여성, 유럽 여성 동일하게 갱년기 때 안면이 붉게 되고 열이 오르게 됩니다. 의약품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요. 의약품으로 병원에서. 그런데 이 기업은 화장품에 주목했습니다. 화장품은 훨씬 더 접근이 용이하다는 거겠죠. 병원이라는 것, 의료라고 하는 것은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반해서 화장품은 보편적으로 어디서든지 살 수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업 이미 특허로 제품을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미 이 제품을 임상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어떨까요? 이 기업의 대표자는 글로벌 마케팅을 10년 이상 한 대표자입니다. 이 기업을 참여하고 있는 개발진은 화장품 분야에 상당한 업무 역량과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어떨까요?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떨까요? 선정됐습니다. 1억 원 받았습니다. 창업지원사업 선정 비법 5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팀이에요. 대표자가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어떤 학력과 어떤 업력을 갖고 있는지, 그 팀은 과연 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팀인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팀 구성하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매출인데요. 적절한 매출이에요. 매출이 너무 없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입니다. 창업하기도 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한 기업 중에 창업하기도 전에 벌써 예약을 받았습니다. 당신 제품 만들기만 하면 내가 사줄게. 이미 매출이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매출 예약받은 구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어떨까요? 엄청나죠? 눈에 확 들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매출을 갖고 있는 기업, 그것도 조금 염려스럽긴 합니다. 여기에 비법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매출은 적절한 매출이어야 됩니다. 특허를 어떻게 보유하면 좋을까요? 특허가 하나도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특허가 하나 있는 기업, 2개 있는 기업, 3개 있는 기업, 어떻겠습니까? 특허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일수록 좋습니다. 3개. 비밀이 있습니다. 인증, 기업 인증, 연구소 벤처 3년 넘었다면 이노비즈 메인비즈도 성과 공유 기업, 내일 채용 공제, 지식재산 기업 인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기업 기술 인증, NET, NEP 따기 어렵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품질 인증은 ISO, 싱글 PPM, KC, 화장품 기업이라면 CGMP까지 많을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목적. 다른 기업들이 다 돈만 벌겠다라고 하는데 특정한 기업은 돈도 벌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벌겠답니다. 대의명분이 있겠죠. 눈에 띄겠죠. 좋습니다. 가점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가점이 최대 4점이 만점이에요. 특허 당연히 있죠. 특허 있는 기업 없는 기업 모두 없는데 이 기업이 동일한 점수였어요. 이 기업이 특허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기업이 선정되겠죠. 정량평가입니다. 정량평가. 초기 창업 패키지는 성과 공유 기업 확인서, 노란우산 공제 확인서, 최대 3점입니다. 만약에 그 기업이 전북 군산 기업이라면 3점 받았겠죠? 3점. 가점을 만점을 받는다는 것.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창업 사관학교 한번 볼까요? 만점이 몇 점입니까? 가점의 만점이 3점이에요. 3점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내일 채용 공제 1점, 근로자 미래성과 공유제 1점. 나머지 1점을 어디서 확보할까요? 특허 0.5점. 나머지 0.5점 어디서 볼까요? 여성기업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경제이거나 어디서든지 점수를 3점을 확보한다면 그 기업은 가점의 만점을 받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받는 것.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는 구분이 되죠. 1단계 서류랑 2단계가 있는데 1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것 다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노란우산 공제 1점. 고용위기 지역이라면 경남 창원 진해, 경남 통영 1점 받을 수 있겠죠. 다른 데서 받을 수 있다면 1단계 서류를 넘어서 2단계 발표평가에서 80%로 구성하고요. 일자리에서 20%를 구성합니다. 일자리는 총점 100점 만점에 딸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 자금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해 봅니다. 기술 창업을 하는데 예창패 7천만 원, 초창패나 창성패 창업사관학교 1억 원, 창업도약 패키지 3억 원, 최대한 된다면 4억 7천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5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억까지 이렇습니다. R&D로 받을 수 있는 건 별도입니다. 별도의 시간에 영상을 담았습니다. 오늘은 갚지 않는 사업자금이 있다고 시리즈 2편 정부 창업지원 자금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다음 편은 정부 R&D 자금을 영상에 담을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400만 중소기업 전문 채널 기업꿀정보TV 김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